패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15분. 저희가 5분 남으면 표시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정인식입니다. 정인식이고, 제가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잊어버릴까봐 적어가지고 왔어요. 자, 좀 행술 순간으로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혹시 여기서 이런 뭐 패션 관계 일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요? 조심해야겠네. 네. 일단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보기에는 패션하고 제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패션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냐 이런 좀 물어보시면 그럴 테니까 제가 잠시 이제 제 백그라운드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패션에 대해서 얘기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보니까 80년대 출생하신 분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91년도에 여러분들이 80년도에 출생하신 분들은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때 그때 얘기인데 제가 그때 이제 91년도에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에 이제 취업했었어요. 취업했는 데가 제가 이제 일본 종합상사의 서울 지점이었습니다. 큰 일본 종합상사의 서울 지점이었는데 그 지점에서 이제 제가 승립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99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24년 동안 지금 이제 이 한 업무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니까 오늘 잠시 이렇게 말씀드려도 내용은 아는 것지만 짬밥을 하나 이제 짬밥을 밀고 붙이겠습니다. 제가 90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종합상사 승립 입사를 했을 때 저희 회사 종합상사라는 데가 이제 소위 뭐 라면부터 미사일까지 못 파는 게 없는 그런 큰 무역회사인데 제 훈육을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벽칭하시면서 왜 그 많은 부중에서 훈육이냐, 훈육은 사양산업인데 그때부터 벌써 25년 전부터 이제 훈육과 사양산업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좀 지금 그걸 해보니까 그때만큼 좋은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매년 승률하는 게 그 전에보다 올해가 더 상황이 안 좋고 또 내년이 또 올해보다 상황이 더 안 좋고 예상되고 그런 이제 생활을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고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백화점들이나 그런 옷가게에서 이제 옷 파는 가격을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뉴욕에 온 지가 10년 됐는데 10년 전하고 비교해가지고 가격이 안 올라간 몇 품목 중에 안 되는 게 옷가격인 것 같아요. 뭐 우유값, 계란값, 뭐 모든 식료품값 다 뭐 기름값, 다 뭐 배, 뭐 2배, 3배가 됐는데 옷값은 오히려 더 싸졌어요. 10년 전보다. 심지어 제가 24년 전에 제가 최고 입사해서 팔던 그 원단 가격이 지금 파는 제 가격에 2배 내지 3배였어요. 지금이 제가 25년 전보다 오히려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똑같은 원단을 팔고 있어요. 그래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옷값이 싸지고 떨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매년 이런 생산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게 이제 이렇게 옷 가격대들이 이제 싸지고 매년 이제 이렇게 더 싼 가격으로 옷을 만들 수 있느냐 생각해보면은 이제 이 산업 구조가 이제 우리 옛날 학교에서 이제 배웠다시피 그 모든 그 산업의 산업하다 시작되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일어나는 산업이 이제 승률산업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16세기, 17세기 때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영국에서 그 인도의 자기들 식민지에서 나오는 그런 쌀, 모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방적산업, 그게 이제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이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그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산업화가 되고 근대화가 되면은 그 시작되는 게 승률산업이에요. 우리나라도 전쟁, 6.25 전쟁 직후에 이제 지금 일어났던 게 이런
TF 리퍼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첨단 통신사를 가지고 있고 SK텔레콤 그리고 이제 뭐 세계 3대, 4대 안에 드는 큰 반도체가 SK하이닉스 그 가지고 있는 그 성균 SK그룹 그 그룹이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한 것도 불과 1954년도에 그 성균직물이라고 직물 공장을 시작했어요. 불과 얼마 안 됐죠, 그죠? 50년 전. 지금 그 최태원 그 회장님의 할아버지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었어요. 그 성균직물. 그 성균직물이라는 회사가 성균그룹으로 이름 바뀐 게 불과 1974년이에요. 지금은 이제 불과 30년 만에 이제 큰 그룹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 전체 그 GDP의 28% 정도를 매출로 차지하고 있는 삼성그룹. 삼성이 이제 1938년도가 이병철 장님이 이제 삼성상이라는 그런 작은 가게로 처음으로 이제 삼성이라는 이름을 냈지만은 이 그룹의 최초 효시가 된 거는 그것도 전쟁 직후에 1954년도에 그 제5직이라는 회사, 그 회사가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제일 큰 그런 모체가 된 회사입니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양대 그룹 빼고라도 효성그룹, 그다음에 호롱그룹 등등 이제 모든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그 재벌 그룹의 근간이 된 것도 이제 다 승유산업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다 그쪽 그런 사람들이 다 후진국으로 그 다음 나라로 다 넘어갔습니다. 보면은 지금 세계 3원씩 이런 뭐 부자들 순위를 발표하는 거죠. 그럼 최근에 이제 다들 우리가 이름들 아는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좀 올라왔을 거예요. 자라의 회장님이 그 올테이즈라는 사람이 이제 1등 단무씩 하고 3등 단무씩 하고 그런 이제 패스트패션 뭐 자라, H&M, 그다음에 유니클로, 폴리오 21 이런 이제 회사들이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그 자라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이제 그 스페인의 어느 시골 동네에서 하나의 가게로 이제 만들어진 게 1975년이에요. 75년도 만들었고, 이 자라라는 회사가 스페인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나라로 처음 진출한 게 우리나라 올림픽 시작한 88년. 그 불과 얼마 안 된 회사가 지금 그 회사의 창업자가 이제 뭐 세계 제1의 부부로 보장을 등록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섬유가 굉장히 이제 이게 그 사양산업이고, 뭐 이게 우리가 인건비 위주로 노동지각 산업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 있는 산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987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조선도 수출하고 뭐 반도체도 수출하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도 수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단일 품목으로 한 가지 품목으로 그 100억 불이라는 그런 수출을 처음으로 달성한 게 1987년도인데요. 그 품목이 섬유입니다. 자동차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뭐 조선도 아니고 섬유가 198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단일 품목으로 100억 불이라는 수출을 달성했고 그때부터 아마 한 6, 7년 동안 그 매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억 불 이상 흑자를 냈어요.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우리 적자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죠? 섬유는 계속 흑자를 냈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효자 산업중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좋은 시기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 수출을 하다가 2005년도에 미국 왔었어요. 미국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승격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승리라는 게 이런 기술적 객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도 있어야 돼요. 뭐 나라에서 이런 전기 같은 거, 도로 같은 거, 물 같은 게 있어야지 승리를 만드는데 그보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인건비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자꾸 잘 살게 되면서 승리는 하루아침에 이제 이렇게 중국으로 물러갔죠. 그게 이제 물러가는 이게 넘겨가는 세대가 이제 일본 제일 처음에 영국에서 스위스에서 이태리에서 이제 하던 승리 산업들이 17세기, 18세기에서 이게 아시아로 넘어오는 데는 시간이 한 300년, 400년 걸리는데 일본에서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 게 한 30년, 40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너무 좋은 시기에서 불과 한 10년, 15년 정도가 일조를 하고 너무 빨리 중국에 다 뺏기게 되거든요. 좀 더 이걸 갖다가 전략적으로 좀 멀리 보면서 이런 장인 정신을 가지고 그런 산업을 키워 나갈 수 있으면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큰 효자 산업을 하는 승리를 인정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이게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등한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빨리 중국에 이제 이렇게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미국을 오게 된 계기도 제가 볼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섬유를 갖다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생산 기반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을 사가지고 이렇게 미국에 수출하게 됐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물건 구매는 가서 중국에서 하고 물건 판매는 미국에서 하고 굉장히 좀 이게 모양새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란 이게 모든 경제 규모에서 미국이 압도적이겠지만 섬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섬유 수입의 단독 1위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옷 제품 수입의 한 18%, 19%를 갖다가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미국 1등이고요. 2등이 독일인데 2등이 미국의 반도하면 7%, 3등이 이제 일본 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특히 뉴욕에가 이제 분류의 패션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서 미국 이제 로컬 브랜드, 라스웰 그렇게 해가지고 갭, 오르메이 다 이런 미국 브랜드들, 이 브랜드들이 이제 전 세계로 그래서 옛날에 다이리스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은 전 세계에서 만들어서 오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일본이 갖고 있는 이런 애플 이런 하고 애플의 이런 핸드폰하고 거의 셀폰하고 비슷해요. 이게 우리 이제 이것도 첨단 보면은 노동 제작진도 굉장히 이제 저 밑에 있는 그런 단순 작업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첨단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원단들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대만에서 만들고 단추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만들고 지프는 일본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라인 안감은 또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이 모든 게 한 군데에서 모여가 조립되는 건 베트남.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첨단 산업이거든요. 조립 산업. 모든 부품들이 옷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자재들 다들 각 나라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제일 큰 데가 싼 나라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조립하는 거. 그러면 이제 재밌는 산업인데 이게 이제 다른 산업과 달리 절대 이게 디지털화가 될 수 있는 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아날로그식으로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칼라도 봐야 되고 조금 더 맞춰봐야 되고 이 단추와 색깔과 실 색깔과 이 안감의 색깔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기계로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이런 무궁무진한 참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뉴욕에 있는 유명한 FIT나 팔서스처럼 그런 패션 학교에서 나오는 젊은 친구들이 이 뉴욕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 패션 시장에서 아직까지 자기들을 이렇게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런 브랜드에서 이제 제가 이게 모티리얼을 주로 패브를 갖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원단 생산은 아직까지는 중국이 대부분이고 타이완, 일본, 그리고 일본은 인도 이런 데서 이제 원단 생산해가지고 카스텀 원단을 갖다가 다 모든 것을 모아서 조립하는 그런 공장으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요즘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요. 아프리카에서 만드는 마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보내는 일을 갖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맞게 미션에 대해서 예. 아직 2분 남았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굉장히 이제 재밌게 봤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갖다가 전 세계로 제일 많이 파견한 나라가 한 나라잖아요.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2등이었다고 최근에 이렇게 왔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가는 이런 곳하고 이런 이제 공정장들이 나가는 곳하고 굉장히 겹치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 공장들이 인건비가 싼 데로 계속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다시 이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다시 미얀마로 자꾸 더 싼 데로 이렇게
보면은 또 그런 나라들이 보면은 이제 보급화가 안 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 이제 선도 사람들이 가서 실제로 미션을 하고 하는 그런하고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런 일을 하니까 또 그런 쪽에 방문을 갖다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생판 현장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일을 하면서 미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이런 좋은 작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그 실천을 갖다 이렇게 행동을 많이 못 하려고 했지만은 저는 이제 이 일을 갖다 해서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하고 싶어요. 지금 벌써 24년이 지났지만은 매일매일 하는 일이 재밌고 이게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또 새롭게 가는 도시들, 가는 때마다 이렇게 어떤 도시들은 중국 안에서도 굉장히 작은 소도시들, 외진대들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인터뷰 때문에. 그런 데 가면 정말로 도움이라는 걸 갖다 말씀도 못 들어보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많고, 그런 분들하고는 이제 이런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예를 들어서 식사 중에 있는 식사기구라든지, 그다음에 잠시나마를 작은 한번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갖다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사람은 지금 들고 있는 책이 뭐지, 덕분에 음악이 뭐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향기를 갖다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게 제가 전체 다른 이제 이거 보고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 작은 이런 씨앗, 그다음에 작은 이런 불씨 하나라도 이게 던질 수 있다면은, 그런 불씨나 그런 작은 씨앗을 내가지고, 더 큰 일들은 이제 한국에서 그것도 이렇게 교실이 되니까 저는 아마 제 소명은 이제 그런 작은 불씨를 던져주는 거 그런 말일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주 이제 제 몸이 움직일 때까지는 그런 이제 현장들 이렇게 갖다 계속 많이 방문해가면서 이런 제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선교와 보고받는 것을 했는데. 기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 10분 정도 질문 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사님이 대답해 주시는 걸로 한 주겠는데 제가 참고로 그냥 너무 다 많이 말씀하시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꼭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더라도 궁금하신 대답은 이제 유명한 이런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캘린드라인도 있고, 나프라인도 있고, 이런 많은데,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 유명하게 된 디자이너가 누군지 아세요? 네? 모르겠어요. 네. 하늘입니다. 바닷가 입을 때 가지고 남녀 패션을 갖다가 한 쌍으로 딱 뽑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디자인 하신 분이 하늘이세요. 남녀 매칭 코피가 이제 굉장히 육사가 깊은 그런 사람이죠. 신라점은 어떤 일 하고 있어요, 디자인? 지금 저는 한국에서 이상봉 선생님이랑 디자인하고 있는데 이건 패션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만드는데 그 정도 하고 학교 진학에도 관심이 있어서 방송하고 있어요. 이상봉? 네. 한글로 디자인하시는 네, 한글로 디자인 머리 빡빡 무한도전에도 나오셨거든요.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저는 여기 패션 쪽에 관련된 분들 얘기 참수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부 다 아날로그식이에요. 물론 이제 컴퓨터도 캐드도 하고 그런 만능을 하지만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는 이게 패션 쪽은 사람들 손에 의지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 손과 눈과 이게 직접 다 관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바빠야 됩니다. 이 기계로 데이터식으로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제가 관련하는 승리 쪽에 일하는 분들은
어떤 직업보다 다 바빠가지고 보통 뭐 일하는 시간도 넓고 퇴근 시간도 넓고 그다음에 또 집에 가서도 이렇게 또뭐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이제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3D 잡지 변화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자꾸 줄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일이 일단은 빨리 마치는 거고 늦게 마치니까. 줄고 보면 요즘에 많이 들어오신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노체자들이.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좋은 게 그 생산들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말국수로 통하고 이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빠르게 이제 이렇게 미국 사람들 대체해가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생산 중에 프로덕션 머천다이징 중이고 그 위에 실제로 이렇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아직 위에 큰 유명한 이런 시니어 디자이너들도 들어오는데 막 크고 있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이런 또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모임이 이런 크리스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인투라고 이제 자기 패션쇼 한 번씩 하고 그런 모임 이런 기도 모임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 저 K-팝이나 뭐 한국 문화 산업 인더스트리, K-팝 인더스트리처럼 이 K-패션 인더스트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응집력이 좀 있나요 지금 현재? 그런 저는 지금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커스터머들 쪽에 현지 로컬 커스터머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한국은 제가 보니까 좀 아직까지는 이게 트렌드 같아요. 한국 로컬 브랜드들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게 이런 패스트 패션이 지금은 전 세계가 똑같아지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이제 불과 한 10년 안에 이루어진 현상인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H&M으로, 자라고, 유니클로. 가격들도 거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뭐 각 나라 환율도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이런 각 나라별로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무너지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아이폰을 사용하듯이 뭐 삼성 이런 갤럭시 사용하듯이 옷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똑같은 비싼 옷을 입고 또 비싼 또 브랜드를 입고 그 사람들이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 가지고 브랜드에 대한 큰 로얄티가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뭐 좋은 옷이 있고 비싼 옷이 있고 그런 걸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옷보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평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옷을 입는 거에 따라 가지고 자꾸 지금 그런 게 없어져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옷은 그냥 이제 입는 것다. 그리고 옷이 워낙 싸니까 부담이 없어요. 옷도 싼 거 사가지고 한 시즌 정도 입고 또 버리고 옷이 싸졌으니까 당연히 품질도 안 좋아졌어요. 옛날에 비해가지고. 지금 옷들은 옛날 10년 전의 옷하고 비교해서는 제가 보니까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다 싸게 만듭니다. 싸게 비슷하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왜냐면은 다들 그렇게 파니까 그렇게 안 팔고 좋은 옷을 갖다가 비싸게 만들어주고 하면은 그게 안 팔려요. 그런 거지. 안 팔려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지금은 다들 싸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충 옛날에 비해서 대충이죠. 눈에 딱 보이게 좋게 그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옷이 이제 이런 대량 소비가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좋은 옷을 사가지고 오랫동안 입었는데 요즘에는 뭐 같은 옷이라고 컬러를 이렇게 사고 한 시즌 보통 몇 번 가면 못 입은 옷이 안 좋아져가지고 버리고 또 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K-패션 옛날에 뭐 이런 좋은 브랜드들 그런 것들은 자꾸 죽어져가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가 그냥 이제 하향 평준화, 옷은 그냥 이제 입는 거 그런 식으로 컨셉들이 많이 바뀌어져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수요일 옛날에 왔을 때 집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인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가 그 섬유 산업이 발달했다고 뭐 이렇게 되게 세계를 이렇게 좀 제패했을 때는 같은 양의 목화솜을 갖고도 가장 길게 뽑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아직도 사실이에요? 제가 일주일 전에 잠시 이렇게 웹서치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섬유 기술로는 아직까지 이제 4등이래요. 뭐 등수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지금 이게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일관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대기업들이 더 이상 승리를 하는 대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옛날에는 다 대기업들이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대기업들이 승리를 할 때는 이제 개발을 많이 했었어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신제품들이 안 나와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중소기업들 하기 때문에 신제품들이 안 나오고 이런 옛날에 그런 식으로 뭐 제일 가능실 뭐 제일 가벼운 질 그런 것들이 심심하게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잘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런 걸 만들어도 팔 데가 없는 거죠.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가벼운 것도 안 만들었다. 저도 일본도 거래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 보내와요. 아 이게 세상에서 종이보다 더 가벼운 거다. 이게 뭐 저 세계에서 제일 부드러운 거다. 정말 좋아요. 좋은데 팔 데가 없어요. 비싸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만들면 옷이 안 팔리기 때문에 커스텀들도 디자인들도 좋은 건 아는데 일단 그거는 그냥 좋은 건 좋은 거지만은 사용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이 개발을 덜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자꾸 더 신경 쓰는 게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만들까. 요즘에 보면은 이런 싸구려들은 포켓에 이게 주머니가 별로 안 깊어요. 얇죠, 그죠? 이것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포켓도 이제 이게 얇게 만든다. 이유는 몰랐는데 손이 안 들어가서 안 빠져. 지금은 모든 포커스가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만들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유니클로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뭐 가벼운 티셔츠 한 장이 맥도날드의 햄버거보다 더 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 옷 들어오려면은 관세가 보통 여자 옷들 스커트들은 30%씩 관세를 해야 돼요. 관세가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한 20불에 팔리는 도대체 얼마의 옷을 만들어야겠어요. 그만큼 이제 모든 게 코스트 중심이니까 그런 이제 이런 좋은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은 자꾸 이제 얼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을 산업 레이블에 대해서 좀 현재로 굉장히 많이 배우셨습니다. 진짜 그리고 저도 이제 아까 여기 찍어놨었는데 사실 이제 그 얘기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이제 이런 후진국의 국민들이 미국 사람들의 싼 옷을 위해서 이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하면 미국 사람들한테 싼 옷을 입힐까를 해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우리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이제 막 이렇게 일어나는 새로운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사실 중국 산업을 갖다가 이제 하기가 제일 좋잖아요. 좀 쉬우니까. 그냥 이거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갖다가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개념에서는 꼭 이게 이제 이런 후진국에서 가가지고 저개발 국가에서 공장들에서 일하는 게 나쁜 거라고만은 생각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제가 일하는 커스텀들은 다 큰 쪽의 커스텀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까다로워요. 이런 이제 공장들에 가서 인스펙션을 다 해요. 거기에 이제 공장들이 심지어 이제 장식이 잘 돼 있는지, 공원들이 일할 수 있는 휴식 공간들이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조건들이 맞아야지 거기서 생산하는 커스텀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재까지 보고로 쓰는 그런 문제점이 별로 없었는데 물론 이제 모든 커스텀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아니기 때문에 좀 작은 데들은 영시한 데들은 그런 데들도 많겠죠. 예를 들어서 특히 카페 같은 데는 애들이 꼭 해야 된다든지 이런 카페 같은 만들면 손이 작은 데도 해야 되기 때문에 5살짜리, 6살짜리 애들이 일한다고 얘기를 듣는데 저는 실제로는 한번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우리 정 집사님 사무실에 놀러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제가 인도를 좀 받아가지고 오는 더 재밌는데 제가 그때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막 천이 종류가 막 정말 수만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거기 걸려있고 그래서 놀랬고 저는 이제 법을 하기 때문에 옷하고 되게 멀어가지고 신혼수에 갈등이 많았어요. 저는 옷을 그냥 입으면 되는데 왜 예쁜 걸 입어야 되냐 시작해서 저는 쇼핑을 하러 들어가는 마음은 배가 아픈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잠깐 집에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와이프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을 듣고 그랬는데 진짜 거기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다 다른데 저한테
이게 손으로 다 해야 되고 컴퓨터 스크린으로서는 이게 구분이 안 간다. 그런데 저도 이제 컴퓨터로 한번 옷을 사보려고 했는데 색깔이 와 오면 전혀 다른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또 여러 번 또 혼이 나고 그러면서 옷이라는 게 진짜 이게 의식주라는 게 되게 우리가 끝까지 사는 동안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하고 굉장히 맞닿아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매뉴얼 레이버를 해야 이게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저는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패션이나 이런 문화 공간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항상 이제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옷을 만드실 때 이제 파는 입장이나 만드는 사람은 옷을 사람들이 싸게 사면 별로 안 좋지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옷이 싸면은 이제 좀 더 가난한 사람도 저렴한 옷을 살 수가 있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가 라이팅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정말 저하고 경론을 많이 벌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도 크리스찬인데 그게 마음속에 늘 부담이 돼가지고 아니 맨하탄의 휘황찬란한 이 빌딩들과 부자들 중에서 또 부자들을 위해서 또 더 화려한 라이팅을 당신 꼭 해야 되겠어? 그렇게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서민들 위한 그런 거는 당신 세계에서 없나 봐. 그렇게 뭐 저희 아내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고 또 그게 가장 피크였던 게 저희 아내가 무슨 저기 그 캘리포니아 쪽에 어떤 한락의 도시에서 그 춤추는 그 공간을 만드는 디자인 라이팅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파트는 섹스를 하기 좋도록 라이팅을 해달라. 뭐 이런 그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거는 진짜 크리스찬에서 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결국은 안 하게 됐었는데 우리 그 집사님 입장에서 집사님 물론 옷을 파시는 게 아니라 원단을 가공 원단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하시지만은 이게 신앙적 관점에서 내가 옷을 파는 이게 뭐 경제 행위이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좀 조화를 시키시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사업을 해오시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저희가 사실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일하면서 이제 이렇게 크리스찬 그런 이제 제가 신앙하고 이런 갈등이 있는 이제 그런 때가 저는 최근에 좀 많이 느끼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서 그 동성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디자이너들 보면은 남자들은 거의 99%가 다 게이. 왜냐면 이게 아마 이런 남자들은 잘 못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꼭 이제 게이가 돼야지 그런 성취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게이인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그런 이제 이게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 다 제 카스터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제 바이어잖아요. 바이어니까 좀 뭔가 이렇게 말을 갖다가 이제 왜 하나님이 이제 동성애를 싫어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가. 일단은 말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가면서 그냥 실무적인 거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매일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무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못하는 거에 대한 좀 그런 자기가 패배라는 것도 좀 있었어요. 사실 한참 그때 동성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별다른 문제지만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아시아 쪽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아시아 쪽에 공장들 쪽에 원단들이 생산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그쪽에 가면 이제 제가 원단을 사는 사람 바이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또 아직까지는 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이런 활강 문화가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절대 문화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에 또 이제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거부를 뭐 사양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좀 이 갈등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 특히 이제 이런
중국 쪽 이런 거나 보면 소속 시장들은 사무실에 가면 공자, 맹자들 아침마다 이렇게 한 필요가 없고 뭐 그런 데들 많은데 저도 사실 그런 데 출장 가면 이제 제 그 컴퓨터에서 이런 뭐 CBS에서 나오는 그런 데 저는 차는 속을 틀어놓고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그런 데서 제 파트너들인데 제 비즈니스 파트너들인데 이제 그런 서로 믿는 게 틀리니까 제가 또 그렇고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뭐 이렇게 그분들을 갖다가 수차례로 이렇게 못하지만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나는 그냥 작은 불씨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날 기회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제 하는 일의 대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 만날 기회를 이제 잘 주셨으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이제 씨앗도 들고 불씨 던지는 거 그게 이제 내 사명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던지고 있어요. 이 그 작은 불씨가 이제 큰 불이 되는 건 이제 또 다음 오시는 분들한테 사명이 쓰신 분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 불씨를 드리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오늘 저기 옷을 정리하고 있다가 커피숍 갔을 때 그때 하고 물론 집사님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영감 있는 말씀을 3, 4분 정도 전해주시고 오늘 뭐 저 미션인 패션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패션으로 좀 왔는데 패션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받은 인사이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이 기독교의 기독교 예수 믿는 거에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패션. 그래서 여러분에게 패션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3, 4분만 나누려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20, 30년 전에 미국 바이어들이 왔어요. 제가 종합상사였었는데 그때 굉장히 이상했던 건 미국 바이어들이 술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술 안 먹는 인종이 있구나. 제가 한 10몇 년 전에, 20년 전에, 미국 바이어들은 30, 40년 전이고요. 20년 전에 20몇 년 전에 중국에 가서 중국을 뭐 중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술을 안 먹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that's the fashion. 패션이라는 건 어페럴 패션만 패션이 아니고 패션이라는 건 모양이기도 하고 방식이고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 패션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이러한 관념에서 이러이러한 관념하고 다르다는 게 이게 패션. 미션인 패션으로 제목을 정해주셨는데 얼마나 그게 제 뇌리에서 자꾸 라인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됐냐면 주신 건 미션인 패션이었는데 저는 패션인 미션으로 자꾸 이렇게 라인이 나오더라고요. 패션인 미션. 그래서 패션이 자꾸 굉장히 이렇게 돌아와서 패션이 무엇인가 하고 하니까 우리가 패션도 돼 있는 거, 패션이 체인지 돼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해서 패션 퍼스펙티브, 패션 패러다임 체인지를 원하시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얘기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 이 헬라어 원어로 하면 쉐마티라는 말인데 쉐마라는 말이 패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영어로 하면 킹 제임스 버전 오리지널 버전에 보면 and being found in fashion as a man.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fashioned like a man.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 fashion change. 그게 패션. 그래서 기독교의 아주 핵심, 다른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티칭하고 어드바이스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패션 되었다는 거예요. Jesus is fashioned like me, same as me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패션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정말 하나의 패션은 Jesus is the fashion in mission. 그 지저스가 미션이 아니라 패션이라는 걸 아세요? 패션. 그 정말 하나의 원 패션. 예수님의 패션이면 여러분도 패션.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You are the fashion in mission. 그래서 세상 따라가면 로마서 말씀처럼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본받아 따라가면 you will be fashioned 될 거라는 거예요. fashioned. 여러분은 패션도 된 사람이에요? 아니면 패셔닝 하는 사람, 패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패션 이렇게 모델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패션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패션도 되었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가 돼 세상과처럼 하나가 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패셔닝하는. 그래서 패셔닝에서 to change the fashion of the world 될 수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섬유의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자신이 패셔닝 미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